경기 북부탑뉴스 오수환입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 한 달 정도 선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거리와 현장에서 만나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아서 아주 기쁜 마음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의 그 굳은 각오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25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끝내시고 정치에 입문하셨는데요. 그런 경험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단점을 넘어서 장점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년여간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또 경기도청과 남양주시 등에서 골고루 국정과 도정 또 시정을 경험했던 것이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정치에 매우 소중하게 또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잘 부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 책을 가지고 계신데 지난 12월 14일에 후보님의 두 번째 저서인 부시장일 때는 미처 몰랐던 남양주라는 책으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네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 책이 제가 지난 12월에 낸 부시장일 땐 미처 몰랐던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서 부시장으로 1년 정도 일했지만 여전히 남양주는 신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구석구석을 다니고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남양주에 숨어있는 비경, 또 남양주의 무궁무진한 잠재력, 아름다운 또 문화유산과 경치, 그리고 또 남양주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즉 남양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책에 남으신 것처럼 남양주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또 이런 선거 활동에 또 많은 경험을 쌓으셨을 텐데 네.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의 3대 키워드로 소통, 섬김, 미래를 제시하셨고 또 꽉 막힌 남양주를 확 뚫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번 선거를 고민하면서 어떤 걸 키워드로 가져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의 결론은 소통과 섬김과 미래였습니다. 바로 소통은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할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말합니다. 사무실만 있지 않고 거리와 현장에서 계속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섬김은 제가 25년여간 공직생활을 했고 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만 공직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우리 국민 또 시민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했고요.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바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남양주의 미래를 펼쳐가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이 꽉 막힌 남양주 확 뚫겠습니다는 말도 남양주가 지금 인구 70만을 넘어서 10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교육, 문화예술, 일자리 이 모든 부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꽉 막힌 남양주를 제가 정치를 하면서 확 뚫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양주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후보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남양주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두 가지 정도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가장 큰 현안은 교통입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남양주로, 남양주에서 전국으로 오가는 이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GTX B 노선 예타가 통과됐지만 저희 지역으로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어야 하고 또 KTX가 지나가지만 정차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로 가는 여러 도로들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왕숙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더더욱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숙 신도시 또 인구 100만을 준비하면서 광역교통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들이 일상의 삶의 질에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들어오는
40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장 큰 현안은 교통과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어서 조만간 단계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후보님의 그런 계획들이 또 이 지역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후보님께서는 남양주시를 영화 산업의 메카, 또 생활체육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가 있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또 그동안의 영화인들의 공간이었던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이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부지를 부영의 민간에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동향을 보면서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그냥 민간에서 아파트나 이런 상업시설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영화라든가 K-팝이라든가 한류 이런 분위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단순하게 영화 촬영 세트장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영화에 관심 많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남양주 청소년 영화 학교를 개설해서 청소년들에게 연기 지도부터 해가지고 촬영, 녹화, 녹음 이런 걸 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이 직접 오셔서 영화에 관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 영상 테마파크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우리 많은 영화들에 나오는 속에 나오는 그 영화의 장면을 묘사해서 재현해내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화 속 테마거리 이런 걸 만들게 된다면은 남양주의 그 주변에 뛰어난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결합한다면 그 공간 자체가 단순하게 남양주의 관광 명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의 메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생활체육 문제인데요. 남양주의 이 면적의 40%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아시는 것처럼 산업시설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단 체육시설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에 배드민턴이라든가 야구장, 축구장 또는 테니스장 같은 이런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고 동호인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스포츠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를 생활체육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보다 많은 자기 집 근처에 테니스장, 자기 집 근처에 배드민턴장 같은 이런 좋은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쪼록 남양주가 문화체육의 메카로 네.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남양주 시민의 치열함이 늘 나를 각성시켰다. 네. 남양주는 내가 넘어진 곳이고 반드시 꼭 일어설 곳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2017년 말에 지역공무원 공직을 그만두고 2018년에 있었던 남양주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약 지난 2년여간 거리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제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바로 남양주야말로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시장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넘어진 곳이고 또 넘어졌지만 이 지역에서 꾸준히 시민들을 만나면서 시민들이 저를 일으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제 인생에서 넘어진 곳이자 또 반드시 일어설 곳이고요. 또 거리와 현장에 다녀보면 시민들이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지역을 사랑하는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치열함이 바로 저를 일깨워주고요. 또 그분들이 손을 잡아주고 있어서 제가 행복하게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긍정적이신 네.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 당내 경선이 남아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타 후보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남양주 병 지역구에는 민주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두 분도 다 무척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들은 법조인, 변호사들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공직으로서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청과 기초인 남양주시 등 골고루 국정과 도정, 시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차별성과 장점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만났고 또 현안이 있는 곳이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양주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바로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과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입니다. 올해 한 해 굉장히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일상의 삶이 힘드시더라도 희망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미래를 준비해 오셨고 제가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 최현덕은 오랜 공직과 거리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고 그것을 정책으로 바꿀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을 잘 섬기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인 저 최현덕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